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준의 3월 FOMC 의사록에 대한 안도감과 기술주 랠리 등으로 인해 1%대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날 전날보다 181.04포인트, 1.11% 오른 16,437.18로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도 전날 대비 20.22포인트, 1.09% 상승한 1,872.18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이날 전날보다 70.91포인트, 1.72% 오른 4,183.9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공개된 3월 FOMC 의사록에 매파적 발언이 없는 데 따른 안도감과 기술주 랠리가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이전에 이미 포워드 가이던스 변경에 합의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3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지난달 4일 비밀리에 화상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기준인 실업률 6.5% 목표가 뒤처져 있다는데 만장일치를 이룬 한편 이를 변경할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습니다. 화상회의 내용은 이날 의사록과 함께 공개됐습니다. 3월 회의에서 큰 이견 없이 선제안 내 변경에 합의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낮은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본다며 물가 급등에 대한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총재는 물가 인상 부담 없이 임금이 늘어날 여지가 상당히 많다며 지금 같은 저물가 상황에서 물가 인상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는 것에 화가 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미국의 지난 2월 도매 재고가 0.5%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와 부합한 것으로 다만 증가폭이 전월 대비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며 기업들의 향후 경기 전망이 아직 조심스러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도매 판매는 0.7% 증가해 같은 기간 도매 판매를 감안한 도매 재고 비율은 1.19개월치로 지난 1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폭스바겐을 포함한 자동차주가 오름세를 견인하며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100 지수는 전일 대비 0.7% 오른 6,635.61포인트, 프랑스 깨프 40 지수는 전일 대비 0.4% 오른 4,442.6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 닥스 30 지수는 0.2% 상승한 9,506.3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은 미국이 세계 경제 회복을 이끌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독일 등 재정 흑자를 내는 국가들은 세계 경기를 자극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CNBC가 전했습니다. 오는 10일 국제통화기금 총계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루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 국가들과 그 외 국가들은 수요 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며 낮은 수요와 저물가 위험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외환 시장이 어제 크게 요동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50원을 하회하며 빠르게 1,04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습니다. 어제 종가는 1,041원 40전을 기록했는데요. 5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문제는 원화 강세가 워낙 빠르게 이어지면서 대표 수출주인 IT와 자동차주에 대한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왔다는 건데요. 이들 종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가 11거래일째 강하게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지난번 옐런 의장의 6개월 발언이 담긴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었죠.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3대 지수는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000선 탈환은 재차 실패한 코스피 오늘 옵션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상승할 수 있을까요?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총돔의 증시타파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박미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그리고 각 증권사의 증권인 여러분, 각 해외, 국내외 펀드매니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성촌남 신장원입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외환 시장이었는데요. 워낙 강세가 빠르게 나오면서 환율이 2,040원대 초반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이 어디까지일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옵션 만기 차익 물량 부담은 낮은 상황에서 오늘 매수 우위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옵션 만기 앞둔 전략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에 저도 지금 한 10일째 거의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모를 정도고요. 최근에 이제 일단 환율부터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환율이 한 방에 10원 어제도 이제 흘렀는데요. 정부도 통제 이하로 간 것 같아요. 환율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최근에 그 2년 동안 1,050원까지 빅스닥에 간 게 이제 3번 있었는데요. 1,050원을 확 깨버리고 이제 1,040원대 간 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1,050원이 왜 중요하냐면, 1,050원이면 몇몇 대기업 빼놓고는 거의 이제 무역이 적자 수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이 환율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됐냐면, 환율이 보통 그 강세나 약세된 후에 보통 주가 자체가 보통 3개월 전후에서 뒤에 후폭풍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원화의 약세 3개월 후에 주가가 좋고, 원화의 그 강세 3개월 후에 주가가 나쁘다. 이게 이제 정설이죠. 정설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정설이 아니고 거의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도가 거의 한 5%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원화의 강세 3, 4개월 후에 주가가 꼭 나쁘다. 이렇게 이제 지금 주가 자체가 과거 거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원화의 강세는 우리나라 시장에 그리고 이제 우리 서민들의 경기에서 계속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입품 가격이 굉장히 싸지고 수출품에 고전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원화의 하락. 지금 이제 4월 중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올 여름 한 7월에서 8월에 장이 분명히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신년 초에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그 아침에 이제 주가 급락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장이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분기에는 2,000포인트를 한번 볼 것입니다. 근데 너무 빨리 봤어요. 너무 빨리 봐가지고. 저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증시가 큰 폭의 이제 하락이 있은 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이 없고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떨어지다 상승. 그리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구름대를 뚫고 내려왔는데 다시 반등.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주가 자체가, 투기적인 주가입니다. 투기적인 주가란 것은, 주가가 고점에서 속된 말로 발부동치는 주가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주가 자체가 오늘 또 주가가 제가 볼 때는 한 8포인트 정도 뜰 것 같은데요. 오늘 2,000포인트 안착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게 가장 문제가 되지만 저는 확실합니다.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크게 먹을 거 없으니까 현금화에 주력하는 부분이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저도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꼭 선물 옵션 만기 전후에서 주가가 항상 폭등전야를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제 글로벌 증시가 모디 상승, 이제 일본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이죠. 일본도 이제 엔화의 그 문제 때문에 강세인데, 오늘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그 글로벌 미국 증시의 큰 폭의 하락에 비해서 굉장히 선방한 이유가 중국 증시 때문입니다. 중국 증시가 굉장히 선방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아닐 겁니다. 오늘은 일본 증시의 신저가를 만약에 신저가 갱신한다면, 이게 후유증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저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냉정히 한번 봐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여러모로 죄송한 것도 있어요. 제가 추천하고 팔았는데 주가가 더 폭등해가지고 죄송하고요. 포스코라든지 제가 추천했던 종목, 그다음에 이제 몇몇 개 삼성증권이라든지 LG전자 제가 추천하고 많이 먹고 팔았는데 더 떠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주식은 여러분 제일 꼭지 파는 것보다 안전하게 파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제 제가 시황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공지를 했는데 제가 75세 이상 어른들은요
제가 추천주를 전화 주시면 분명히 무료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변함없고요. 75세 대상 이상 되신 분, 그리고 주식을 사가 넉넉히 기다리고 계실 분, 이런 분들은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75세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주를 무료로 드립니다. 지금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어제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최근에 매집을 했던 종목 중에 폭발했던 종목이 이제 KT입니다. KT를 끈질기게 했고, 제가 이 장중에 여기서도 추천을 한번 했는데, 어제 이제 폭발하는 장세를 보였습니다. 폭발하는 장세를 보였는데, 일단 여러분, KT, 계속 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KT 끈질기게 모았어요. 한 달 내내 모았고, 제가 여러분들 때 KT를 29,000원에 들었는데, KT 폭발하는데, 지금 매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주식들은 매집해가지고 날리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급등주, 추세가 살아있다, 따라간다 하면 먹을 게 크게 없습니다. 거기 개인들이, 우리가 누구나 보는 차트, 그 차트에서 기관들이 매도 쳐버리기 때문에 요즘은 바닥에서 기는 종목 사가지고 계속 모았다가 한 번 시세내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KT 하고 계시는 분 많이 있던데, 제가 볼 때 지속적으로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악재 나오는 종목을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장난이 아니죠. 저도 장난이 아니다. 선물이 뜨면 현물이 빠지고, 현물이 빠지면 선물이 뜨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 주가 자체가 여러분 궁극적으로 볼 때 주가가 60일이평, 21일평의 급격한 상승, 이 부분이 우리에게 위안이 된 부분이다. 주가가 지금 사실 글로벌 차트에 비해서 우리나라 주가가 별로 안 뜹니다. 안 뜬 이유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물 옵션 때문에, 제가 이제 옵션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너무 데미지가 커가지고 옵션 이야기는 안 하겠고요. 옵션이 지난달 매도, 푼 매도 연속 1월, 2월, 3월에서 너무 큰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큰 폭이 데미지.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우리 개인들이 콜 매수해가 돈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하는 분들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입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볼 때는 종가에 종가 전후에서 큰 폭풍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오늘 옵션 만기에 폭풍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죠. 뭐랬습니까? 콜 양매수를 하라. 콜풋 양매수를 해라. 콜풋 양매수를 해라 할 때가 제가 여러분들 1950, 딱 열흘 전입니다. 열흘 전에 콜풋 양매수를 했으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옵션에서 10배 이상 났다. 이런 거 외에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옵션을 장중 내내 갖고 있는 거, 1년 내내 갖고 있는 거. 왜 그렇습니까? 옵션 자체가 프리미엄이라는 게 증권회사가 저희끼리 짜고 치고는 고스톱입니다. 여러분들을 굉장히 등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ELW도 그랬죠. 옵션도 여러분은 옵션은 장중에는 여러분 혹시 선물의 해지 부분 아니면은 분명히 제가 이제 지난 3월 끝나고 양쪽에 제가 옵션 먹을 때 있으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다 했는데, 그거 분명히 열흘 전에 제가 여러분들 양매수해라. 분명히 이번에는 폭풍이 나올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양매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양매도는 거의 조금 괴롭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 지금 선물이, 옵션은 더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선물은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외국인과 기관들이 엄청나게 지금 깨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6월까지죠. 6월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제 258 선물 평균 가격을 끊었는데, 이제 기관들이 지금 한 포지션당 여러분 보다시피 한 포지션당 지금 250만 원 정도 돈 잃고 있습니다. 잃고 있는데 기관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이 좀 공격적으로 곧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개인들이 첫 번째 이제 이 252 이 바닥에서 온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하는 바람에, 여기서 우리 개인들이 한 7천억에 7천 포지션 걸어가지고 완전 깡통 차버렸죠. 찬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당시 우리가 바닥에서 보통 10 이상 떴을 때, 바닥이 이번에 이제 250이었는데 10 이상 260이죠.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매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절대적인 선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절대주가거든요. 절대주가 자체가 높냐 낮냐 볼 때, 제가 볼 때는 절대주가가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호재가 나오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250 아래에서는 제가 분명히 절대주가가 낮기 때문에 여러분 푹 끄는 걸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260이 절대주가가 높기 때문에
단타 외에 해치콜 외에는 조심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최근에 주가가 상승에 들어 선물이 못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절대 주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보시면은 일목균형표를 꼭 공부를 해야 되고요. 변곡점이, 큰 변곡점이 곧 다다라는 부분이 곧 나옵니다. 바로 나오는데 여러분께서 부디 몸조리를 분명히 해라. 지금 글로벌 증시가 뜨거나 그러면 빠르거나 우리나라 증시가 별로 움직이지 않고 조작을 계속 해버립니다. 어제 프로그램 매수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제 이제 차익 순매수, 비차익 순매수가 7천억이나 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이제 외국인은 물론 콜인데 기관들이 풋에서 어제 이제 본전 전략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풋 매도로 본전 전략으로 나갔어요. 본전 전략으로 나가버려가지고, 기관은 본전, 저번에 먹은 게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수익, 개인들은 거의 터는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갑자기 이제 마이너스에서 돌아가는 거는 기관들의 배신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기관은 지수를 봤죠. 지금 기관은 개인들을 등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기관이 개인 창구나 외국인 창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전부 기관들이 개인들 돈 털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절대 기관을 믿었으면 안 됩니다. 그래 그 말은 뭡니까? 쌍끌이 매수 1,000만 원만 이번에 주가가 코스닥 종목도 쌍끌이 매수 종목이 제일 상승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를 꼭 좀 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어제 장대 연봉 나왔죠. 코스닥 이제 가장 부분이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두렵습니다. 코스닥이 대형주 부분이 희미하고 자꾸 지금 이제 선물에 따라서 코스닥 선물하고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코스닥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빨리 현금화하는 게 현명하고, 코스피는 여러분 1등 주식 분류로 매매하고, 그리고 아니면 저 추천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추천주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거나 서울경제 연락 주면 됩니다. 그래서 75세 이상은 무료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저도 요즘 그 시황 자체가 굉장히 어정쩡합니다. 왜? 종합주가지수 오르면 선물이 오르는데 선물은 오르는데 종합주가지수 안 오르고, 또 종합주가지수 오르면 선물 안 오르고 완전 배신하는 그런 증권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정쩡하게 하는데, 제가 분명한 것은 첫 번째는 쉬어가자. 안 보일 때는 쉬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는 코스닥, 코스피 상관없이 무조건 1등주다. 최근에 1등주 중에 이제 굉장히 삼성전자, 네이버펜 1등 주식들이 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등주, 악재 나온 주식, 그리고 낙폭 과대에서 우량주 돌아 나오는 종목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방송 보시는 75세 이상 어른들은 남녀 구별 없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추천주, 분명히 돈 먹는 주식, 이미 주가가 4포인트 이상 떴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 주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쉬어가겠습니다. 정성천은 신청합니다. 네, 오늘 장 마감에 임박해서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변곡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장의 상한가 예상 종목 미리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는 소폭의 반등을 시도했지만 코스닥 지수는 거의 횡보하다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추천 종목들 일단 S맥은 120일 이평선 못 오르면 이익 챙기자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매도 타이밍을 맞추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원화 강세가 강한데요. 그에 따른 대응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에 대한 전략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먼저 AS부터 받아볼까요? 네, 글쎄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가 일단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코스닥의 기술적 반등, 그리고 하락의 패턴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지금 시장에서 현금화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은 그 현금화가 매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종목 교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닥 시장의 상승 후에 하락들의 패턴이 조금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물리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코스닥의 시가가
고가가 되면서 종가는 또 저가로 마감이 되는 아주 좀 질이 안 좋은 그런 패턴이 마감이 되면서 약 0. 플러스 마이너스 0.4%씩 정강 후양의 모습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오늘 빠르게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항으로 작용할 확률이 단기간에는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급반등이 좀 나오더라도 그 폭은 조금은 미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꾸로 코스피 시장은 일단 5일선을 타고 상승을 하는 모습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 지수를 관리를 하면서 관리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인위적으로 양봉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나왔는데 글쎄요. 일단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에 대한 돌파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증권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장대 양봉이 모습들이 나와줬는데 일단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가파른 상승세가 좀 나왔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필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지만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고 우리가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지금 1년을 보고 2년을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작년에 외국인들이 43거래일 정도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치로 우리 증시에 대한 매수세를 유지해놓고 우리 증시를 날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번 장은 차기 대선까지 가야지 좋은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매매에 좀 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빠른 매매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제 S맥 그리고 AP 시스템 매도 처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 급락이 나오면서 이전에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인트로 메딕이라든지 아프리카 TV 그리고 팍스닷컴 이런 종목들이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는데 일단 S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그제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종가상 고가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어제 정도에는 단기 매수 구간이 어제 정도에는 단기 매도 구간이 될 것이다. 그게 이제 121선을 중심으로 해서 201선 단기 저항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1,400원을 포인트로 맞추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1,400원이 고가였고 종가는 저가로 마감이 되면서 오늘의 조정도 어느 정도 보여준 그런 캔들의 모습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맥은 제가 어제 다시 한번 봐야 될 섹터이고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매수 관점까지 대기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일단 목표가를 9,200원 되었는데 9,230원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었죠. 그래서 어제 이 종목도 반드시 상승 시 매도 처리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재매수 대기 기간 구간까지 기다리자라고 S맥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2% 가까운 조정의 모습이 나오면서 한번 꺾이는 패턴으로 변질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조정 시 대기하는 관점 그리고 지속적인 관망 포지션 유지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어제 급락이 나와주었죠. 아프리카 TV가 어제 급락이 나와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제 시장이 빠지지 않는 걸 보고 5분 만에 전략을 바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프리카 TV를 매수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21선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빠르게 수익을 챙기는 전략 그리고 21선 돌파가 나와준다고 한다면 23,000원 부분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21선 돌파가 일단 나오지 못했죠. 그래서 장 초반에 낌새가 조금 이상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마이너스 1% 정도의 바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으로 좀 봤었고 그 이후에 마이너스 7%까지 급락이 좀 나와줬는데 이제 이 아프리카 TV라든지 인트로메딕 그러니까 그동안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서서히 하락권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눌림의 과정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다시 한번 눌림 구간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재매수 관점으로 다시 한번 공략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보셔야 될 게 급등 후 눌림이었고 그 이후에 하락 그리고 기술적 반등 시점에서 매수 구간으로 포인트로 잡아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라면은 급등락이 어제처럼 상당히 크다는 점, 그 점을 이해하시고 접근하는 게 올바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트로메딕이라든지 파스타컴, 아프리카 TV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하락 파동을 기다렸다가 재미있어하는 전략으로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제 상승을 했던 섹터죠. 어제 환율이 급락을 하면서 1,050원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보 개입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1,050원 밑으로 심리적 지지라인이 깨지면서 1,040원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수출주에 타격을 받는 모습. 그래서 반대로 철강주라든지 정유주들 그리고 상승이 좀 나와주었었고 그리고 증권주들까지 지수 2,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권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별주보다는 대형주별 코스피 쪽 섹터별로 한 번씩 흐름 관찰하면서 환율이 다시 한번 오른다라고 한다면 어제 하락했던 종목들 자동차주나 수출주들 위주로 체크하는 전략. 그래서 오늘 환율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일부 현금은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지수가 조정에 대한 그런 현금을 확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종목별 섹터의 포트 교체로 요인으로 인한 현금이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변동성이 오면서 코스피 쪽 수단매가 나왔을 시에는 우리도 빠르게 포트를 갈아 끼울 그런 기회가 한번 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현금 확보가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오늘 지수 2,007포인트 돌파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갭으로 돌파한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증권주들, 철강주들, 화학주들까지 관심 한번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학과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간 가운데 그 기대감에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옵션 만기와 금통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중국의 무역 수지 발표도 빼놓을 수 없는 지표겠죠. 변동성 장세 예상된 가운데 2,000포인트 안착 가능한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